한낮의 땀과 밤의 피로에 절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계와 매달 말의 고지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세상은 숫자로 된 보고서와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세워진 성벽이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스침으로 서로의 운명에 깊이 파고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스카이라운지 테크 기업 넥스이에스의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듯한 이곳의 공기는 성공의 향기와 은밀한 야망으로 가득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한지원 24은 쟁반을 든 채 쉴 새 없이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손님들의 빈잔을 좇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시급을 받기 위해 고용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넥수스의 젊은 CEO 강태민 28, 이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넥수스가 열어갈 미래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연설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한치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원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언론에서 수없이 보아온 얼굴이었지만 실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태민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몇 차례 깜빡이더니 무대 뒤편에 거대한 미디어월과 모든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내 화면 중앙에 붉은 거미 모양의 섬뜩한 로고가 나타나며 비상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넥스와스가 자랑하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NEX 유스의 보안팀이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강력했다. 방화벽은 이미 뚫렸고 내부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막을 수 없었다. 단상 위에 선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감히 누군가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것은 차가운 이성이었다. 그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침입자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지원은 미디어 월에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붉은 거미 로고 아래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코드 몇 줄.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선명하게 익혔다. 저 공격 패턴, 저 악성 코드의 구조는 낯설지 않았다. 몇 년 전 아버지의 낡은 컴퓨터에 남아있던 연구 파일에서 보았던 것과 희미하게 닮아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나선다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이다. 조용히 아르바이트만 마치고 돌아가려던 계획은 틀어진다. 하지만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행사장 구석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작은 서버 관리실로 향했다. 다행히 혼란스러운 상황 덕분에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관리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 설치된 비상용 터미널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터미널 앞에 섰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소 아르바이트로 거칠어진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눈은 무섭게 집중하며 스크린 위를 흐르는 데이터의 강을 분석했다. 공격자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고 그들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찾아냈다. 그녀는 공격자와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시스템 내부에 유령처럼 숨어들어 그들의 통제권을 하나씩 빼앗는 방식을 택했다. 넥소스의 중앙 통제실 보안팀장과 팀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때 한 팀원이 놀라서 소리쳤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정체불명의 방어 코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만든 적 없는 복잡하고 정교한 방어 알고리즘이 스스로 작동하며 공격자의 코드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나타나 무너져가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같았다. 보안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대체 누가 어디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단 몇 분 만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행사장의 모든 스크린에서 붉은 거미 로고가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고 이내 NEXUS의 푸른 로고가 다시 떠올랐다. 비상경보음이 멎고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미는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아군인 척하는 유령이 더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곁에 있던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인 최민호에게 낮게 명령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이유령의 발신지를 찾아 5분 주지. 최민호는 즉시 움직였다. 넥소스의 시스템은 외부 침입을 추적하는 것만큼이나 내부의 비인가 접근을 추적하는 데에도 특화되어 있었다. 곧 유령의 접속지가 행사장 내의 작은 서버 관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태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최 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태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터미널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유니폼 차림의 여자였다. 지원은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나서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지원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구냐? 넌 태민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압박감이 작은 관리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네가 한 짓인가? 저들과 한패인가? 그의 질문은 신문이었고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지원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공격자가 아닙니다.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태미는 코웃음을 쳤다. 아르바이트생이 넥수스의 최고 보안팀도 막지 못한 공격을 네가 막았다고.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터미널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 남은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구축한 가상 방벽이 어떻게 외부 공격을 차단하고 시스템을 복구시켰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논리 정연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태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가득 채워진 복잡한 코드들. 그는 IT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그것이 평범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보안팀이 사용하는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었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코드였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적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낡은 유니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고 총명한 눈빛. 그녀는 분명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런 인재가 왜 이런 곳에서 서버 유니폼을 입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넥소스에 접근한 것인가? 태민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이 세워지고 무너졌다. 그는 최민호에게 고깃짓을 했다. 신원 확인해. 그리고 회사로 데려가.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 여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녀가 적인지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강태민의 지시에 따라 한지원은 넥소스 타워의 심장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한 공간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회의실이라기보다는 취조실에 가까웠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거울로만 보이는 단방향 유리가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니멀리즘을 가장한 공간의 모든 요소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듯했다. 지원은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파티장에서의 소란과 극적인 개입 이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민과 최민호 실장이 들어왔다. 태민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원의 맞은편에 앉아 얇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사한 한지원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녀의 고아로서의 산명문 카이스트의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돌연자 퇴한 기록, 그리고 그 이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온 이력까지 그녀의 삶이 몇 장의 종이 위에 건조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한지원 24세. 부모님은 15년 전 사고로 사망. 태민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카이스트 컴퓨터 공학과의 수석으로 입학. 하지만 2학년 때 갑자기 자퇴. 이유가 뭐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냐는 질문이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목적이 뭔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평범한 삶의 궤적에서 벗어난 모든 점들이 그에게는 의심의 근거였다. 지원은 그의 압박적인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혼자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남자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빛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더 교묘한 거짓말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남자의 불신과 오만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태미는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이내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고용계약서였다. 넥스유스 내에 신설될 사이버 보안 비상대응팀의 특별 컨설턴트로 널 고용하겠다. 보고는 나에게 직속으로 하게 될 거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연봉은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액수였고 최고급 오피스텔까지 제공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은 독소 조항이나 다름없었다.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은 외부 발설 금지 24시간 동선 보고 모든 통신 기록 감시. 그것은 고용이 아니라 감금이었다. 지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던진 미끼이자 시험대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했다. 애니엑스유스의 심장부로 들어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좋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태민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과거 넥수스에서 진행했던 모든 보안 관련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특히 15년 전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녀의 요구는 대담했다. 태민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15년 전 데이터까지 요구하는 저희가 무엇일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그녀를 더 철저하게 감시할 생각이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지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위험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지원은 넥소스 타워의 최상층 비상 대응팀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사무실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는 이미 태민이 직접 선발한 5명의 엘리트 팀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다. 최민호 실장이 지원을 특별 컨설턴트라고 소개하자 팀원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갑자기 굴러 들어온 배경도 불분명한 젊은 여자를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민은 그런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원에게 첫 번째 과제를 던졌다. 어젯밤 공격의 잔해에서 수집된 데이터 조각들이었다. 공격자의 시그니처를 재구성하고 배우를 추적해 기존 보안팀 전체가 며칠 밤을 새워도 못한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녀의 실력을 모두 앞에서 증명해 보이거나 아니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팀원들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이나 불편한 공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니터에 떠오른 수백만 개의 코드라인 속으로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녔다. 다른 팀원들이 데이터의 표면을 분석하고 있을 때 그녀는 데이터의 심층 그 안에 숨겨진 공격자의 심리와 습관을 읽어내고 있었다. 코드는 그저 기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논리와 철학 그리고 허점을 담고 있는 지문과도 같았다. 몇 시간이 흘렀다. 지원을 비웃던 팀원들의 표정이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그들이 며칠 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 조각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그들이 배운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코드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와 대화하고 있었다. 태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그녀의 능력에 대한 차가운 감탄과 더욱 깊어진 의심이 교차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원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악성 코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던 작은 파일을 발견했다. 마치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암호를 풀어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기술적인 데이터가 아니었다. 오래된 프로젝트의 로그 파일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선명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미티어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15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연구소의 폭발 사고로 인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고 모든 관련 데이터는 유실되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사고였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연구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왜 15년이 지난 지금 넥스 US를 공격한 해커의 파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원의 급격한 표정 변화를 눈치챈 태민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다가와 서 있었다. 뭘 찾았나? 그의 낮은 목소리의 지원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는 급하게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그의 시선은 모니터에 꽂혀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를 본 순간 강태민의 철벽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한 사람의 반응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았다. 오래전에 실패하고 폐기된 프로젝트일 뿐이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지원은 그 순간 확신했다. 강태민 역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 역시 그 사건의 관련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과거의 비극으로 엮인 운명의 실이 그들 사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텅 빈 오피스텔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최신 가전제품들이 채워진 넓은 공간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오늘 발견한 단서로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은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를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버지와 또 다른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로 한지원의 아버지였다. 태민은 나직하게 그 이름은 읊조렸다. 프로메테우스. 그에게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을 올가매온 족쇄의 이름이었다. 이제 그 과거의 망령이 한지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함께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마지못해 맺은 계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 되어 두 사람을 함께 묶어버렸다. 한지원이 넥수스 비상 대응팀에 합류한 지 몇 주가 흘렀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던져주는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지만 팀원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팀의 선임 연구원인 박서준은 사사건건 그녀를 견제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굴러온 돌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그 불안감은 지원을 향한 날카로운 질투로 변질되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NEXUS는 그룹의 명운을 건 차세대 통합 보안 시스템 이지스 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할 중요한 승부수였다. 강태민이 직접 총괄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개발에 한지원이 전격적으로 투입되었다. 그의 결정은 팀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서준을 비롯한 팀원들은 경력도 없는 신입에게 프로젝트의 심장을 맡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1차 내부 시연회를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다.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던 통제실에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이지스 쉴드의 핵심 방어 알고리즘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데이터는 손상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논리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정확히 한지원이 책임지고 있던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증거가 지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버로그 기록상 문제의 코드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아이디는 그녀의 것이었다. 박서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쏘아붙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지원 씨, 당신의 실수가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혔는지 알고나 있어요. 아니면 혹시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도 되는 거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팀원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지원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디지털 증거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그녀의 미스터리한 과거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좋은 재료가 되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이성적으로 빛나며 상황 자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오류는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발견되도록 그리고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 같습니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가 지켜본 한지원은 이런 어설픈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누구보다 완벽하고 논리적이었다. 반면 박서준의 야망과 시기심은 그가 늘 경계하던 부분이었다.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의 경험이 그의 직감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절박함이 아닌 진실을 향한 확신을 읽었다. 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이거는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태민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회의를 끝내버렸다. 그는 박서준을 비롯한 팀원들의 반발을 차가운 시선 하나로 제압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지원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태민의 개인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거대했다. 그는 창밖에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나는 아직 널 완전히 믿지 않아. 네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박서준은 더 믿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지원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그의 직속으로 움직이며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지원은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에 놀랐다. 이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믿어주기로 한 것이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내밀어진 손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프로메테우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마다 태민의 집무실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더 이상 CEO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였다. 지원은 파괴된 코드를 분석하며 범인이 남긴 미세한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코드의 논리 구조 속에서 범인의 프로그래밍 습관과 심리 상태까지 읽어냈다. 범인은 매우 신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변수명 제가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박서준 선임의 과거 프로젝트 코드와 유사합니다. 지원이 디지털 증거를 파고드는 동안 태민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박서준의 뒤를 캤다. 그는 최민호 실장을 통해 박서준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 기록을 감시했다. 이내 진숨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늦은 밤 함께 일하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늘 마시던 값비싼 위스키 대신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지원에게 건네며 무심코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질문에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태민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삶의 무게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았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 함정을 팔 시간이었다. 그들은 박서준이 제인승 그룹과 직접 접촉하게 만들 덫을 설계했다. 태민은 이지스 쉴드의 오류를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암호화 키를 개발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 암호화 키가 담긴 파일은 오직 자신과 프로젝트 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보안 서버에 보관했다고 공표했다. 물론 그 파일은 지원이 만들어낸 접근하는 순간 모든 기록을 추적하는 허니팟이었다. 지인승 그룹은 다급해졌다. 그들은 박서준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로운 암호화 키를 빼내오라고 압박했다. 성공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실패하면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벼랑 끝에 몰린 박서준은 결국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 시연의 전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박서준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최상위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그의 눈앞에 에이지스, 실드, 마스터, 키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자신의 비밀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민의 펜트하우스. 그와 지원은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박서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그들의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비인가 접근 기록 확보. 데이터 추적 완료. 지인승 그룹 서버로의 전송 시도 포착. 완벽한 승리였다. 태민과 지원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미묘한 감정이 그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교차하고 있었다. 박서준이 보안팀에 의해 조용히 연행된 후 이지스 쉴드의 최종 시연회는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NEX 유스의 주가는 급등했고 강태민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하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태민과 한지원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에게 박서준의 배신은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태민의 집무실에 마주 앉았다. 그들의 앞에는 박서준의 USB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제인숭 그룹과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지인숭이 노린 건 단순히 이지스 쉴드 기술이 아니었어요. 지원이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박서준을 통해 우리 시스템 깊숙한 곳에 접근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오래된 아카이브 삭제된 로그, 마치 유령을 찾는 것처럼요. 그녀는 마침내 자인숭의 암호 체계의 약점을 찾아냈고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하나씩 해독하기 시작했다. 태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해독된 메시지들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이지스 쉴드를 훔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흔적을 찾아라. 특히 한상진 박사의 유산.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한상진.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막연한 의심이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지인숭의 공격은 처음부터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민은 하얗게 질린 지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 모든 비극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역시 자신의 조각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쪽에 있는 개인 금고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돌아와 지원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 사람이 한상진 박사님이다. 태민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은 나의 아버지 강민혁 회장님이시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지적인 안경 너머로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띤 지원의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의 강태민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꿈을 함께 꾸던 둘도 없는 친구처럼 보였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얼굴 옆에 자신을 고용하고 의심했던 이 남자의 아버지가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태민은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1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민혁 회장이 모든 것을 투자했고 지원의 아버지 한상진 박사가 기술 개발을 총괄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연구소 폭발 사고, 한상진 박사님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오작동이라고 되어 있지. 태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났다. 그 사고로 박사님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과 프로젝트 실패의 여파로 몇 주 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의 아버지를 원망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뿐이라고 믿어왔지만
그 누명이 다른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파괴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눈앞에 이 남자 역시 겪어왔던 것이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계급의 벽이 공유된 비극의 무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공식 발표를 믿은 적이 없어. 태민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말씀하셨다. 박만석을 조심해라라고. 박만석. 현재 진슨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당시 기술과 자본을 연결하던 사업 책임자이자 두 사람의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또 한 명의 친구였다. 그는 두 사람의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고 고아가 된 어린 태민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넥크스의 가장 잔혹한 경쟁자가 되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진송이 이지스 쉴드를 공격한 이유는 그 기술의 뿌리가 프로메테우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었다. 박만석은 15년 전 두 친구를 배신하고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을 훔쳤다.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젠슨 그룹을 세웠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모든 것을 한상진 박사의 과실로 위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NEX US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프로메테우스의 흔적과 그 진실을 파헤칠 가능성이 있는 한상진 박사의 유일한 핏줄 한지원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민과 지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무실을 채운 것은 거대한 진실의 무게와 배신감, 그리고 15년간 묵혀온 슬픔이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공조 관계가 아니었다. 아버지들의 억울한 죽음과 빼앗긴 꿈을 되찾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태민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미스터리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꿋꿋하게 버텨온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지원 역시 그에게서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닌 깊은 상처를 숨긴 채 홀로 싸워온 한 남자의 연약한 내면을 보았다. 박만석 회장은 제가 넥수스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비상 대응팀에 합류한 직후부터 제인숭의 정보 수집 활동이 부쩍 늘었어. 아마 네가 가진 재능이 너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눈치챘을 거다. 그래서 박서준을 이용해 널 제거하려 했던 거고. 태민의 대답은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것은 분노이자 지원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두 아버지는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치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듯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명예를 되찾아달라고. 태민과 지원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침묵의 맹세가 오고 갔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두 사람을 하나의 길 위로 데려다 놓았다. 아버지들의 비극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한 후 강태민과 한지원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넥스웨스의 가장 오래되고 깊숙한 곳에 봉인된 서버 아카이브를 파헤쳤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15년 전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고고학적 탐사와도 같았다. 지원은 아버지 한상진 박사가 남긴 암호화된 연구, 일지 조각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삭제되거나 손상되었지만 그녀는 밤샘 작업 끝에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복원된 일지에는 프로메테우스가 단순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외부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궁극의 보안 시스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박만석의 탐욕을 예견이라도 한 듯 시스템의 핵심부에 자신만이 해제할 수 있는 일종의 페일세이프 장치를 숨겨두었다. 지인숭 그룹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 그들이 끊임없이 NEXUS를 공격하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늦은 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지원이 키보드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태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강인함 대신 안쓰러운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의 곁을 지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을 돌려주고 싶다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감정이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인지 그는 아직 정의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박만석의 그림자도 빠르게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박만석 회장은 자신의 제국 곳곳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을 통해 강태민과 한지원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망령이 깨어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자비 없는 잔혹한 반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언론사에 일면 헤드라인이 NEXUS를 겨냥하고 있었다. 넥수스 이지스 쉴드 핵심 기술 유출. 범인은 미스터리 컨설턴트 한지원. 기사에는 그녀가 제이슨 그룹의 관계자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사진과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꾸며진 가짜 계좌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박서준의 범죄가 교묘한 편집을 통해 모두 한지원이 주도한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어제의 천재 해커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산업 스파이가 되었다. NEXUS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지스 쉴드를 도입한 금융그룹은 계약 파기와 함께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NEXUS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만석이 움직였다. 그는 언론을 통해 추락하는 국내 IT 산업의 안정을 위해 지인숭 그룹이 넥스웨스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구원을 가장한 잔혹한 적대적 MA의 시작이었다. 넥수스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모든 이사들이 강태민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한지원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그녀를 즉시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태민은 완벽한 함정에 갇혔다.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녀를 보호하면 이사회는 그를 불신임하고 회사는 박만석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공격해야만 했다. 박만석은 그가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외통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날 밤 태민은 지원을 한적한 한강의 다리 위로 불러냈다. 차가운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태민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널 지키려면 널 버려야만 해.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일을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그녀를 해고하고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 생각이라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도망쳐야 한다고. 박만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검찰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 담긴 절망과 아픔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태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과 이성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도망쳐 지원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약속해. 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까지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숨을 수 있는 안전 가옥의 정보와 비상 자금이 들어 있었다. 이건 지원 역시 품속에서 작은 메모리 칩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복원한 아버지의 연구 일지 프로메테우스의 진실이 담긴 파일이었다. 당신에게 맡길게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싸움이니까. 그것은 이별의 순간에 나눈 서로의 운명을 건 약속이었다. 다리 저편에서 최민호 실장의 차가 조용히 다가와 멈춰섰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지원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다리 위에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기다리겠다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미소였다. 차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홀로 남은 태미는 무너질 듯한 몸을 난간에 기댔다. 손 안에 남은 그녀의 온기와 작은 메모리 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지원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얼굴과 함께 희대의 사기꾼, 넥스 US를 침몰시킨 스파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대중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어느 한적한 시골의 작은 안전가옥에서 지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방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벽면은 지인송 그룹의 네트워크 구조도와 자금 흐름 분석, 그리고 박만석 회장과 관련된 인물 관계도로 가득 차 있었다. 슬픔과 분노는 이제 진실을 향한 차가운 집념이 되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최민호 실장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비밀 지령을 받아 외부의 눈을 피해 주기적으로 지원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넥서스 내부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달했다. 처음에는 그저 회장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최 실장은 지원의 비범한 능력과 강철 같은 의지에 점차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눈과 발이 되어 위험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서울의 NEX US 타워에서는 강태민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한지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다. 이 사회에서는 연일 자신의 경영 능력에 대한 질타를 묵묵히 받아냈고 지인숭 그룹의 인수 제안을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굴욕적인 발표까지 했다.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그의 굴복에 박만석 회장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숙적이자 친구였던 강민혁의 아들이 결국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강태민도 결국 애송이었군. 제 아비와는 달라. 그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넥스US를 손에 넣은 후에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이 놓은 덫을 역이용하는 더 거대한 함정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태민의 연기 뒤에서는 치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는 박만석의 탐욕을 이용했다. 그는 박만석 측 이사들을 통해 자신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의 미공개 신기술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탐욕에 눈이 먼 박만석은 그 정보를 낚아챘고 주주총회 당일 그것을 폭로하여 강태민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민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의 지원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민호 실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지인송 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정확히 15년 전 프로메테우스 연구소가 폭발한 바로 다음 날 연구소 정리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한 용역 회사에 지급된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박만석이 사고를 위장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태민에게 전송했다. 이제 심판의 칼은 준비되었다. 운명의 날 넥스US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지인승 그룹의 적대적 M&A를 결정지을 마지막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연회장의 가장 앞자리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박만석 회장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만석이 직접 단상에 올라 넥스우스 인수 후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의 연설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려던 순간 의장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침묵했다. 박만석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이에 있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세상이 모두 도망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녀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정장 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여왕처럼 당당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왔지만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시죠. 넥스US의 주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아무도 지원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박만석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원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박서준이 지인송 측과 나눈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이지스 쉴드 기술 유출 사건이 처음부터 지인승의 기획 아래 박서준이 저지른 범죄이며 자신이 그 누명을 썼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원은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가 발견한 지인승의 비밀 비자금 장부였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주주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년 전 프로메테우스 연구소 폭발 사고 직후 박만석 회장 개인 비자금에서 연구소 정리 명목으로 용역 회사에 50억 원 지급. 박만석 회장님, 연구소 정리에 50억이나 되는 거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친구의 죽음과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지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박만석의 심장을 찔렀다. 박만석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증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 순간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제인슨의 전직 연구원이 양심 고백을 하는 영상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15년 전 박만석 회장의 지시로 프로메테우스의 냉각 장치를 고의로 고장내어 폭발을 유도했다고 자백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지원의 곁에 섰다. 그는 더 이상 패배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마침내 승리한 왕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박만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박 회장님. 그의 선언과 함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돌아온 여왕과 왕자를 되찾은 왕이 함께 서서 한 시대에 악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주총 회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박만석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을 향해 다가서는 순간 박만석은 더 이상 우아한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강태민 박만석은 비명처럼 소리치며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한지원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만년필을 꺼내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모두 물러서 비키지 않으면 이 여자도 나도 여기서 끝이야. 그의 돌발 행동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승리의 순간은 악몽 같은 인질극으로 변해버렸다. 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만석은 지원을 인질 삼아 인간 방패를 만들고는 혼란을 틈타 연 회장의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그의 충직한 수하들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과 최민호 실장이 그를 뒤쫓았지만 검은색 세단은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통쾌한 승리가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만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한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끓어오르는 증오와 광기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 너도 똑같이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맛봐야지. 프로메테우스의 원본 데이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혼자 와라.
인천 제3부두의 폐제철소로. 경찰에 알리는 순간 이 계집애의 목숨은 없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경찰은 당연히 반대했다. 함정일 것이 뻔했다. 하지만 태민은 박만석이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태민은 책상 위에 놓인 지원이 그에게 맡겼던 작은 메모리 칩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들의 꿈이자 자신과 그녀를 올가맨 비극의 시작. 그는 결심을 굳혔다. 경찰은 따돌린다. 하지만 혼자 가진 않아. 그는 곁을 지키고 있던 최민호 실장의 어깨를 붙잡았다. 최 실장 나와 함께 가주게. 자네가 필요해. 최민호는 말없이 그러나 굳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의 제3부두는 죽음의 도시처럼 스산했다. 바닷바람에 섞인 녹슨 쇠, 냄새와 깨진 창문 사이로 울부짖는 바람 소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대한 폐제철소 안 지원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다. 주변에는 박만석의 마지막 수하들이 쇠 파이프를 든 채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박만석은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 선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아비도 강민혁 그놈도 다 똑같았어. 나를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고 했지. 프로메테우스는 내 아이디어였어. 내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기술이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자신의 과거를 합리화했다. 지원은 두려웠지만 지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그저 두 분의 꿈을 훔치고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살인자일 뿐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말에 박만석의 얼굴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때 제철소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홀로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약속대로 양손을 들어 보이며 한 손에는 메모리 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의자에 묶여있는 지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난 작은 상처를 본 순간 그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약속대로 혼자 왔다. 그녀를 풀어줘.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하하하, 이제 와서 사랑 노름인가. 박만석이 비웃었다. 데이터 칩부터 넘겨. 그가 수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두 명이 태민을 향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철소의 낡은 배전반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스파크가 튀며 공장 내부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암흑과 혼란. 그것은 최민호 실장이 외부에서 만들어낸 신호였다. 태민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원을 향해 몸을 날렸다. 곧이어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쇠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뒤엉켰다. 태민과 최민호는 수적으로 분리했지만 절박함은 그들을 짐승처럼 싸우게 만들었다. 태민은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한 마리의 늑대와 같았다. 그는 마침내 지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원아 뛰어,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이 출구를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구석에 몰려있던 한 명의 괴한이 마지막 발악처럼 지원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태민이 몸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순간이었다. 안 돼. 그때 섬광처럼 한 몸이 날아와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민호 실장이었다. 푸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복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최 실장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원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의 희생에 모두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태민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직한 부하의 모습에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태민의 분노는 차갑고 무서웠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해졌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움직였다. 지원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괴한들의 발을 묶으며 그를 도왔다. 마침내 모든 수하들이 쓰러지고 남은 것은 박만석과 태민 단둘뿐이었다. 박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놈. 태민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박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태민은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치켜들었다. 아버지의 원수,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악마. 그의 얼굴에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그는 쓰러져 있는 최민호 실장과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치켜들었던 주먹을 천천히 내렸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는 대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인간으로 남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제철소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지원이 몰래 신고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망연자실한 박만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태민은 쓰러진 최민호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지혈했다. 최 실장,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구급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핏빛으로 물든 제철소 바닥 위로 승리의 기쁨 대신 희생의 아픔만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 아래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강태민과 한지원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옷에는 여전히 그날 밤에 처절했던 사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태민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지원의 뺨에는 작은 상처가 아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최민호 실장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던진 한 남자의 운명이 저 차가운 문 너머에 달려 있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피로에 지친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두 사람의 마지막 긴장감이 끊어졌다. 태민은 주저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댔고 지원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세상은 박만석의 몰락으로 떠들썩했다. 지인성 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범죄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검찰 조사를 받던 그의 측근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고 그가 어떻게 두 친구를 배신하고 그들의 꿈을 훔쳤는지에 대한 15년 전의 진실도 남김없이 세상에 드러났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NEX 뉴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떠나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지스 쉴드는 이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장을 석권했다. 그리고 강태민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15년 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진실과 한상진 박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닉소스의 전신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친구를 지키지 못했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상진 박사의 명예는 15년 만에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태민과 지원은 나란히 두 개의 무덤 앞에 섰다. 한상진 박사와 강민혁 회장의 묘였다. 살아생전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사람은 이제야 나란히 누워 영원한 안식을 찾은 듯했다. 지원은 아버지의 묘비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태민 역시 아버지의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올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굳은 맹세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 공유된 슬픔은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따뜻한 위로가 되어 그들의 손안에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기적처럼 회복한 최민호 실장은 넥스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조금 저는 후유증을 얻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태민에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목숨을 나눈 형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비상 대응팀의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넥스 US의 기술개발연구소 소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인 프로메테우스를 재가동하여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기술을 만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은 이제 어둠 속이 아닌 밝은 세상 속에서 마음껏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 역시 변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에 갇혀 사는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웃을 줄 아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태민은 지원을 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넥스스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 스카이라운지였다. 화려했던 파티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곳은 석양빛에 물든 고요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기억나,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 태민이 나직하게 물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죠?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CEO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녀의 농담에 태민도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함께 수많은 밤을 새우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두 사람에게는 말 이상의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민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지원아, 널 처음 만났을 때 난 널 의심했어. 세상 모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넌 무너져 내리던 내 세상에 들어와 나를 구원해줬어. 내 상처를 치유해줬고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줬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 상처 입은 CEO의 마음을 뒤흔든 건 사랑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난 이제 그 답을 알아. 그건 운명처럼 시작된 사랑이었다는 걸. 한지원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제는 내가 평생 널 지켜주고 싶어. 지원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고백으로 그녀에게 다가온 순간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노을빛 속에서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운명은 잔인한 폭풍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었다. 1년 후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최민호 부사장의 사회 아래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모여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원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빛났고 그녀의 곁에 선 태민의 얼굴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과거의 아픔이 아닌 빛나는 미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드라마의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